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멈추고 약세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합의와 또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이를 주시하면서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애플이 낙폭이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밤사이에 물가 지표, 이 5월 CPI가 발표가 됐었죠. 이 CPI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관세 압력을 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쉬웠던 점이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조짐이 약간의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또 여기에 관세 경고 발언에 이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아무래도 지수에는 좀 하락 부담이 가중이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3대 지수 과연 어떻게 마감됐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우존스 지수 현재 완전한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이 차례로 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다소 약간 기술주들 사이에서 혼조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기본 프레임워크가 드디어 나온 가운데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이 5월 CPI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투심을 자극했지만 이내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신호가 나오자마자 이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관세 경고 발언, 또 거기에다가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이 철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중동 쪽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머무른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자, 그렇다면 밤사이 주요 업종과 특징주 흐름까지 히트맵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7 전반적으로 혼조되는 흐름을 보였었죠. 아무래도 나스닥이 고점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이 됐고요. 자, 가장 먼저 이 테슬라 0.1%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 로보택시가 드디어 이 시연 출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출시 일정이 12일에서 22일로 이제 지연이 됐었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슈였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머스노우 5에서 관련된 이슈들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알파벳, 이 오픈 AI가요, 이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서 AI 용량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고요. 또 메타, 이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타입니다. 이 공공정책 책임자, 인도의 이 책임자가 회사를 사임한다, 퇴사를 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약간의 불안감이 더해진 그런 하루였고요. 이어서 오클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당시에 이 전력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다소 완화하겠다, 철폐하겠다 이런 이슈를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잠시 후에 머스노우 5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그 이외에 양자 컴퓨터가 좀 특이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에 젠슨 황 발언이 힘을 굉장히 양자 컴퓨터에 강세를 줬는데요. 자, 여기에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소식이 이어지자 아무래도 경쟁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지수에 대한 그런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분 일부 반납했습니다. 이 주요 양자컴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자, 그럼 밤사이에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간밤에 미국 증시 마감 특징 상황 굉장히 좀 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가장 먼저 관세 협상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다 짜여진, 1차적으로는 짜여진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CPI까지 우리 주요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주식시장은 약보합을 보이는데요.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는 기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의 협상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체는 아직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50% 관세다. 이것이 얼마까지 내려가면 수치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실현의 빌미가 됐고요. 그러면 CPI는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해서 0.2% 예상보다 낮았고 전월에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는 비슷했고. 근데 해석이 뭐가 되냐면은 관세 영향이
아직 CPI 반영이 안 됐다는 해석이 아직은 우세해서 6월달 데이터가 나오는 7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자. 이게 우세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이터를 보고 페드 와치나 이런 금융 인하를 9월달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원래 한 60%밖에 안 되는데 70%도 올라간 거는 포지티브합니다. 주가가 반영을 못한 거는 어느 정도 기반영됐다.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시간을 보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표에 대한 가장 큰 거고요. 나머지 그 산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만 이렇게 챙겨볼 만한 이슈들 추가로 또 나온 것들이 있었죠. 저는 가장 먼저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 유럽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대적인 그런 대규모 투자 단행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라클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묶어서 어떻게 봐주실까요? 가장 큰 거는 오늘은 그 구글하고 오픈 AI하고의 어떤 그 협력, 이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오픈 AI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챗GPT 하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조금은 약해진다는 얘기가 이미 중론이었고 그랬는데 오픈 AI가 넘쳐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결별도 좀 한양하고 그럼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구글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이렇게 확대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아마존 세 개가 이 클라우드에서 경쟁하는데 아마존이 가장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 절로 가.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좋아. 그런 방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변화가 없었고 구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을 했기 때문에 고객을 찾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구글 자체의 검색 서비스에서 경쟁사를 파트너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약간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유럽에 가갖고 뭐 서버는 수요가 좋다. 영국, 독일 뭐 여러 나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 엔비디아 포함해서 AI 수요가 넘쳐난다는 걸 반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향으로 나가는 뭐 수요가 바로바로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거의 반작용이 오늘 브로드컴이 한 3%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쁘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한 2, 3일 동안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3% 이상 올랐어요. 장이 전체적으로 애매한데 그건 뭐냐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구글하고 오픈 AI 이런 수요에 대한 확신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용기를 더 확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합이고 약보합이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AI 수요에 대해서는 더 확신을 심어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그 오라클에 대한 실적 발표된 거는 역시 오라클은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가는 주식인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텐션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AI를 활용하는 인프라는 확실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수 자체는 조금 밤사이에 아쉬웠지만요. 무엇보다 이 AI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꾸준히 확인되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빅테크 이야기를 쭉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저는 좀 애플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WWDC 이후로 계속해서 좀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네, 애플은 그냥 심플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주식을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애플이 연례 개발자를 하기 이른바 월드와이드 디벨롭 컨퍼런스 WWDC가 오늘 내일까지 하죠.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WWDC 이런 거 회의하고 나서 직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평가죠. 여러 그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의 분석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제 혁신은 없었고 여전히 small increase, 그러니까 small progress죠. 작은 진보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뒤쳐졌기 때문에 이 small progress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따라서 주식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텐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CD의 그 에이전트 AI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실질적으로 심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가
다른 빅텍보다 아웃퍼포하기는 쉽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오늘 잡힌 것 같고요. 유일한 돌파구는 그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스마트폰을 중국에 생산해서 팔지 않습니까? 애플한테. 이거를 확 혁신적인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아이폰 쪽 관세 쪽에서도 상당히 현재 입지가 M7 중에서 유난히 좀 불안한 그런 애플인데 이번에 AI에 대해서 안 그래도 후발주자가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점이 참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원래는 오늘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강변하죠. 우리가 언제 6월 10일 날 릴리스한다 했습니까? 그거는 언론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실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좋아하시는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원래 6월 10일은 설레발친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과 언론의 플레이지 원래 회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팩트이즈는 예 맞아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6월 10일이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월 10일이 언론에 게재되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이거 말장난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6월 22일, 6월 달 중에 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에서 이유가 뭐냐. 6월 20일 빠르지 않게.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의 다툼도 불거진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한데 거기에 대한 엑스큐즈는 6월 21일로 한 거는 안전성, 그다음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일은 6월 22일도 확정한 게 아니고 잠전적이다. 텐터티브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도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의 소셜 미디어에 한 거 일부는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더 발을 뺐습니다만은 주가는 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는 2월 22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막 데이터, 전기차 판매량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다 말라 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고점에 갔던 370, 80불 이렇게 가는 거는 아주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뭐 날짜를 원래부터 구체적으로 공개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로 전날의 영상도 상당히 화제를 끌었는데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좀 예견을 하고 미리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아닐까 싶네요. 이 나머지 빅테크들 주요 이슈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 관계되기도 하고 한 거는 아까 관세 얘기 CPI 마찬가지인데 지금 CPI가 낮게 나오든 아니면 어떤 업체들 실적이 좋게 나오든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관세 때문에 미리 당겨서 수요가 일어난 풀린 디맨드 효과이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앞전에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AI의 잠재력이 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빅테크가 추세적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미국의 모든 밸류에이션이 6천이 넘으면서 PER이 24배에서 5배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수그러져야지 이런 실적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한껏 한 번 더 올라가는 레벨업이 일어날 텐데 그 시점은 계속 와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밸류 부담을 좀 느낄 만한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뉴욕 증시 상황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현장 연결까지 맞춰봤는데요. 이어서 이 특징주 상황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이슈들 저희 이주혜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과 또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M7 종목들이 대거 발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그나마 제한적인 상승을 좀 지켜줬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차량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12일이 다가왔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현화되는 것 같습니다. 0.10%의 오름세가 나타났고 이 지난해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 모델 Y 차량을 출시한 이후로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 1%대 약세입니다. AI 신모델 공개가 됐고 또 외부에서 이 경쟁사의 인력들을 대거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서 꼽히고 있고 주가 약세가 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M7 종목들 가운데서도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애플 보시면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WWDC 실망 속에서 UI,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실질적인 개편과 또 개발자 중심의 구조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AI 전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실적 발표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이 상당히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일 포인트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상향 조정도 나왔고요. 대형 고객을 확보해서 반복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기업입니다. 11%의 급락이고요. 개장 전부터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조정 EPS 그리고 매출 모두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락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게임스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 전환 시점입니다. 매출이 지난 대비돼서 1분기 매출이거든요. 17%의 감소를 나타냈고 영업 손실 또한 1,08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미 공군기지죠. 알래스카 아이엘슨 공군기지에 이 자사 소형 원자로 오로라 파워하우스를 배치하는 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30%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NRC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탈렌 에너지 보겠습니다. 7%의 상승이고요. 아마존과의 이 전력 공급 계약 확장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을 받고 있고 워낙에 이 전력 발전과 또 에너지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4%에 가까이 빠졌습니다. 일단 미 공군 F-35 전투기 주문과 관련해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에도 8%대 급락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이 관세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 멕시코산 철강의 일부를 50%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합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의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보았고요. IB 투자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리포트들이 나온 가운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강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퍼스트솔라는 1% 오름세인데요.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미 공급망 규제와 관련해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 투자 의견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